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팬데믹 기간에 자택근무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직장에서 있을 때 에티켓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만 정말 이 자기가 최고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사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직장에 나오면서 너무나 이 버릇이 좀 나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주들이 기본 직장 예절과 소프트 스킬 교육 업체들 등에 이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금 오늘 아침 LA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에티켓에 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LA 타임스가 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신문이 첫머리에서 전한 상황 얼마나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 탕비실에 점심을 데우러 들어갔는데 탕비실이 매우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아하. 방금 전 브리짓이란 동료가 탕비실을 쓰고 막 나갔는데 그렇게 브리짓이 쓰고 나가서 그렇게 된 지저분한 모습의 탕비실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짓을 불러 말을 할까, 그렇게 망신을 주고 좀 싫은 소리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느꼈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도움이 될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 즉 앞으로는 깨끗한 탕비실이 유지될까? 잠깐 고민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건 비즈니스 에티켓 트레이너 케이트 제브리스키가 꾸민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LA 타임스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요. 생각을 했는데 네. 가상이었네요. 가상이긴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브릿짓과 같은 동료 또는 그런 여러 동료들과 마주하면서 겪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자가 이걸 주제로 기사를 썼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탕비실 이용이라는 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 가운데 지키기 또 어려워하고 또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더군다나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면서 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면해서 행동하는 기술, 에티켓 등에 있어서 모두가 잊어버리고 좀 녹슨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료들이 책상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고요. 또 회의 중에 휴대전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회의하면서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러겠죠. 심지어 악수하는 것도 이전과는 그래요?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해서 스몰 터크를 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charm school이라는 거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차암 스쿨, 그런 에티켓 비롯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등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이런 차암 스쿨 도움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하는데요. 레저메 빌더닷컴이 지난해 7월 비즈니스 리더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까지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이 오피스 에티켓 클래스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트레이닝 워크는 직장 에티켓과 소프트 스킬을 가르쳐주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기업의 제브리스키 회장은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칼스베드에 본사를 둔 교육기관 스완 스쿨 오브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관의 일레인 스완 창업자는 팬데믹 이전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꼴 그렇게 비즈니스 에티켓을 알려주러 직원이 나갔다면 지금은 한 달에 4번에서 6번 그렇게 요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잠옷을 입고 집에서 일할 때 조화로운 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건 근육과 거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약해진다는 약해진다.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에티켓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거예요? 토픽은 다양합니다. 네. 이 사무실이든 줌이든 일하면서 필요한 전문성, 또 피드백 주는 것, 적절한 드레스 코드, 사람 이름 기억하기, 그리고 비즈니스 오찬 등에서의 예의 같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식사하면서 목소리 너무 크게 내지 않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씻기고 딸그락거리는 그런 소리 내지 않고 다루는 법, 빵을 잘게 찢어서 버터 바르고 먹는 것, 그리고 뜨거운 스프가 든 스푼을 입에 넣기 전에 후 하고 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아내는 것, 이런 것 등입니다. 이게 이게 다 기본 아닙니까? 네, 그게 그런 기본인데 이제 팬데믹 때 집에 있으면서 그런 기본을 잊어먹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런가 하면 대면 시 행동하는 것도 이제 주요 토픽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악수하는 겁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악수하는 경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죠. 네, 어쩔 네. 땐 악수하는 걸 상대방이 좀 꺼려하진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그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자신 있게 손을 뻗고 아이 컨택 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악수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손바닥을 이제 가슴에 갖다 대고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네. 이건 내민 손이 무한하지 않게 피하기도 하는 동시에 또한 상대방한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아직도 악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먹을 맞대는 건 아는데 네. 악수는 아직도 조금. 또 이 밖에 인기 주제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또 네트워킹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스몰 토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런 스몰 토크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인기 토픽이라고 했습니다. 어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템플릿이 있지만 그걸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는 돈 받고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댓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점심 식사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크게 대화하는 동료에게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 많이 보네요. 계시구나. 네. 그리고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은 서로 처음 이제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네. 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고 그냥 책상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컴퓨터 바라보면서 저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를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조금은 에티켓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거 에티켓 들거든요. 아니죠. 네. 네. 야,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업체를 통해서 에티켓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얼마나 됩니까? 네, 이 제브리스키 회장이 전한 비용은요. 네.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대면으로 반나절 프로그램 하는 수업 이게 4,100달러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 비싸네요. 그리고 36명이 듣는 풀데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7,850달러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6,500불 정도 든다고 하네요. 이건 업주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에서. 이현주 씨 이거 저 강의 좀 하시지. 강사로 나가셔서 용돈 좀 모시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료를 내고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도움이 되긴 된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때 이런 에티켓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대학 때는 이제 잡 인터뷰 이제 막 하는 대학생들 위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했던 수업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오피셜한 그런 식사 자리로 꾸며놓고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제대로 먹는 식사 예절 비롯해서 또 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국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라 이런 것들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렇겠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얼마나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네.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브리스키도 사실 책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친다고는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업을 듣게 되면 책을 읽고 실제 행동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네.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해보고 연습을 해보면 이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장 에티켓이 부족해진 게 반드시 팬데믹부터 시작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탕빗을 뭐 지저분하게 사용되기도 했고 늘 시끄럽게 떠드는 직원들도 존재해 왔지만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근무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뭐 바삭바삭 침 먹는 소리나 아니면 좀 직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업무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이 과자를 먹으면 더 좋은데 말입니다. 혼자만 소리 내면서 먹으니까 살짝 얄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에티켓 기업들은 지금 수업 요청하는 비즈니스들이 뭐 한 군데 이렇게 정해져서 한 분야의 그런 회사들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보험, 고급 자동차 판매점, 의료, 금융, 심지어 건축까지 뭐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들 그런 어허. 회사들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팬데믹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MZ 세대들이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분들이 직장에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학교를 네. 졸업하고 이분들이 특별히 MZ 세대라고 칭하면서 그 윗 선배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데 조디 포스트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 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MZ 세대들 정말 일하기 힘들다. 출근 시간 30분 전에 전화해갖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 30분 늦겠습니다라고 마땅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이 태도는 무엇인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세대 간의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있겠죠. 네. 저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수하는 게 약간 꺼림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악수하고 나면 또 가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뭐 아직도 저는 좀 이렇게 휴지를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뭘 만지는 네.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 자신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독감 한 번 안 걸렸고 코로나도 한 번 안 걸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이러한 내 남이 볼 때 좀 좋지 않은 버릇은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게다가 요즘 겨울철 지금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때는 아마 서로 양해가 되지 않을까 글쎄 싶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어쨌든 요즘 이런 학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참 비즈니스라는 것도 참 묘한 거구나. 그렇죠? 네, 제 이런- 아들이 풀타임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십니다. 참 직업이라는 게 참 다양해지고 다양합니다.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이건 합니다. 로봇가 할 수가 없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